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선 막상 실제 엑스포 유치 현장 투표에서는 29표밖에 받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최선을 다했으나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애초에 외교 라인에서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또 이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은 자기가 외국 정상과 만나서 이야기만 나누면 다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결국 윤 대통령은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건소가 말한 전략적 자아도취,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상대국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재단하며 다른 의견을 배제하는 상태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최근 있었던 윤 대통령의 외교만 보더라도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취임 후 윤 대통령은 해외만 나갔다 하면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은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외교에 엄청난 힘을 쓰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방 기간을 계산해보면 윤 대통령은 60박 90일간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4박 8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8박 7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48박 64일로 윤 대통령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정상외교 관련 예산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246억 원, 2019년 234억 원이었다가 코로나 이후 2020년 192억 4천만 원으로 줄었고 2021년 192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다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후 261억 9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600억 원까지 썼습니다. 계산하면 2023년 현재 윤 정부에서 쓴 외교 예산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썼을 때보다 약 2.4배 이상 더 많은 것입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3개국 순방에 818억 원을 지출했고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1개국 평균 15.4억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3개국 순방에 589억을 썼고 1개국 평균 25.6억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1개국 평균 순방 예산에서 10억 원 가까이 더 쓴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빈번히 해외 순방을 했지만 이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화두되었던 부분은 네덜란드 벤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참고로 ASML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AI 등 향후 4차 산업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해야 하고 결국 ASML과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슈퍼의리라고 불리는 ASML이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교류하는 환경이 되도록 외교가 뒷받침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의식했던 건지 ASML 방문 중에 MOU를 체결했다는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 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이었는데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제대로 된 성과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는 첨단 반도체 공정기술 특강인데 반도체 관련 명사를 불러 몇 시간 특강을 듣는 정도입니다. 둘째는 반도체 업계 난제 등 기업 제시 문제를 교육생들이 팀을 이뤄 해결하는 반도체 솔버톤입니다. 즉 특정 문제에 대해 한정된 시간 안에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팀 경진대회인데 일반 기업 워크숍이나 대학에서 2박 3일 정도 하는 일정에 불과합니다. 단기간에 트레이닝하기 어려운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러한 솔버톤은 교육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셋째, ASML이나 에인트호벤 공대 등 첨단 반도체 기업 및 연구기관 방문인데 수학여행 때 기업 현장을 견학하는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 황당한 점은 이 아카데미 교육기간이 일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의 반도체 석박사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과정이라는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교육을 해서 양질의 반도체 인력이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실효성이 없는데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국힘은 이 MOU를 체결했다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맹이 없는 MOU를 체결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의전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네덜란드에게 과한 요구를 하여 네덜란드 정부가 이례적으로 우리 대사를 초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SML의 클린룸에 들어가는 인원을 놓고 우리 측에서 많은 인원을 제시했고 그 밖에도 경호 문제로 방문지의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막무가내식이었으면 초치까지 할 정도이겠습니까? 분명 과한 요구로 외교적 신뢰를 범했음에도 정부는 초지일관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비점과 문제점이 더 드러난 외교였음이 자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도 다분히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9월 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하루 만에 9개국 정상들과 20여 분씩 차례로 만났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에서도 20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올해 60여 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하고 민간이 합쳐 175개국 3천여 명의 고위급 인사를 만났으며 예비비까지 동원하여 총 578억 원의 정상외교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게나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선 막상 실제 엑스포 유치 현장 투표에서는 29표밖에 받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최선을 다했으나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애초에 외교 라인에서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또 이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은 자기가 외국 정상과 만나서 이야기만 나누면 다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결국 윤 대통령은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건소가 말한 전략적 자아도취,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상대국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재단하며 다른 의견을 배제하는 상태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최근 있었던 윤 대통령의 외교만 보더라도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취임 후 윤 대통령은 해외만 나갔다 하면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미국 국회를 욕하며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던 상스러운 말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미국 국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욕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조문한다더니 출발을 늦게 해서 조문도 안 하고 UAE 순방 때는 UAE 적은 이란이라며 엄한 이란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업무에 집중하는 실무 방문보다 정상외교와 국빈 방문을 선호하면서 순방할 때마다 김건희가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올해에만 12차례 15개국을 따라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찍은 외교 현장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가 중심으로 찍혀있는 것처럼 역대 어느 영부인보다 활발하게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역시 전 세계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떴습니다. 대통령실은 리투아니아에서 호객행위를 당해 명품 쇼핑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을 한 것임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가 갈 필요 없는 상황에도 굳이 해외 순방에 따라가 있는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외교비는 더 늘어나고 의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무작정 순방비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해외 순방에 편성된 예산은 271억 원으로 올해보다 22억 원이 인상됐고 게다가 이미 해외 순방에 부적절하게 전용됐다고 지적받은 예비비는 올해보다 4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또한 일반 예비비는 이중 용처를 사전에 알 수 없음에도 2조 원으로 대폭 늘어 얼마든지 해외 순방에 부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증액하고자 하는 이유로 외국 투자 유치를 들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이런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춘다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며 7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성과는 이미 체결된 내용이거나 혹은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MOU만 맺은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부풀리면서 순방비를 늘리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분명 외교란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의 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윤 대통령 부부의 순방 결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규명하는 과정 등이 있어야만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외교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례로 지난 영국 방문 이후 영국에 34조 투자를 약속했고 재정 여력도 없고 투자 자금도 없어 경기가 침체되던 영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에 도움을 줬지만 정작 한국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국왕과 사진 한번 찍은 것입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 부부가 국빈으로 환대받은 것입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그 돈을 민생복지에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여 실익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해외 순방 외교를 반드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